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문철 변호사님. 와이프와 아이들 그리고 지인들과 마지막 여름을 여수에서 보내고자 이동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1차로 가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화물차가 조속 펜다를 찍고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대처할 시간도 없었고요. 여유도 없었고요. 바로 팍 찍고 가셔서. 여기 고속도로예요. 네, 고속도로에서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6년 전 얘기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걱정에 119 신고하고요. 고속도로 순찰대 신고하고요. 구조 요청하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네 분 모두 구조되셨고요.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안도의 눈물이 나더군요. 저희 가족이 다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지만 상대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선 이 사고에서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네,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요, 그 트럭 앞에 어떤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팍 잡았어요. 그 차에게 잘못이 좀 있을까요? 트럭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트럭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화물 차량을 끌고 막노동 하시면서 힘들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정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사고입니다. 운전자분과 동승자분을 보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나려가는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변호사님. 예. 6년 전에 사랑하는 변호사님 하면서 제가 러브레터를 사연으로 받았었네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겠습니다. 여기서요. 아직까지. 예. 진짜 순간이었죠.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 깜빡이를 켜고 여기서 들어오네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데 여기 깜빡이 켜고 이 차가 브레이크 잡은 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너무 무리했죠. 이 트럭이 이게 칼치기입니다. 여기서요. 네, 먼저 들어오려고 그러고 네. 이 차가 브레이크 잡은 거 어차피 트럭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앞차의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죠. 이 좁은 거는 나를 때리고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 예. 안타깝게도 앞에 승용차 브레이크 잡은 거 그걸 잘못이라 할 수 없고요. 거기 탁 멈춘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 살짝 중간에 저 앞이 복잡하니까 브레이크 잠깐 잡은 거죠. 그것을 이유 없는 급제동을 말할 수 없고요. 또 트럭은 그 좁은 공간 들어오려고 했던 거. 물론 앞차가 좀 쭉 빠져줬으면 저 쉐보레가 앞차가 쭉 빠져줬더라면은 좀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멈춘 게 아니잖아요. 속도 잠깐 잡은 거. 이 차가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항상 차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간격, 옆차의 간격 그걸 보고 했을 때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트럭의 100%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화물차를 끌고 막노동 하시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눈물이 흐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과실 여부를 떠나서 얼른 119 신고하고 또 고속도로 순찰대 신고하고 그리고 저분들이 빨리 구조되기를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러다가 생명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 안도하셨다네요. 참 마음이 참 따뜻하십니다. 불박차로서는 다행히 불박차
하는 스치고만 지나가서 그래서 불박자 쪽 피해 별로 없으셨고요. 마음이 참 따뜻하십니다. 사랑하는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6년 하고도 6년 4개월 정도 지났지만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인데요. 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박차 빠르지 않고요. 천천히 갈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천천히 가죠. 아이가 뛰어가네요. 과속방지턱 천천히 넘어가는데 그런데 아이랑 누가 장난을 치더니 아이쿠 어머 이런 자 여기서요. 여기에서 살짝 넘어가서 나는 자전거를 보고 멈추는데 자동차 잘못 있습니까? 이런 사고도 자동차 대 어린이 자전거라고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할 건가요? 못 피하죠. 빵을 해야 될까요? 안 보이는 데서 애가 뛰어가고 애가 장난치면 확 잡으려니까 피하면서 쟤만 보면서 그냥 빵 하더라도 역시 빵 해도 이 사고예요. 빵 해도 사고 나요. 빵 해도. 100대 0이 됩니다. 어린이들 자전거 타는 건 좋아요. 차 없는 데서 타도록 하십시오.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자동차 운전자가 아이고 조심하지. 내가 멈췄는데 어쩌라고요.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제발 애들 자전거 탈 때 학교 운동장 또는 공원에서 타게 하십시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동차가 다닙니다. 자동차 다니는 곳에서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100%죠. 이건 몇 년도 영상 같아요? 제가 아까 2014년도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몇 년도쯤 된 것 같습니까? 한번 대충 맞춰보세요. 이 영상 2014년? 2015년? 바로 며칠 전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데 이게 블랙박스가 옛날 것 같아요. 요즘 거는 선명하죠. 요거 기회 되면은 블랙박스 다른 걸로 바꾸세요. 번호판 안 보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불박차는 5톤 카고 트럭이에요. 5톤 카고 트럭에 이런 불박차 5톤 카고 트럭에요. 굴착기가 실려 있답니다. 포크레인. 예. 그래서 총 중량 한 12톤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시속 60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차랑 안전거리 지켜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여기서 나오면서 멈춰야 되는데 좌회전을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 쓰는 얘기가 막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닌가? 아니 저렇게 튀어들어오면 어떡해요? 아이 참나. 그래도 유도선을 이렇게 벗어난 거 보니까 뒤늦게 트럭을 좀 피하려고 그런 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막말을 너무 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얘기. 아이고 한 변호사 점잖은 체면에 그 얘기 다시 할래요. 불박차는 5톤 트럭이고요. 카고 트럭입니다. 5톤 카고 트럭이라고 그랬나? 맞네요. 불박차는 5톤 카고 트럭에 굴착기, 포크레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장 12톤이 넘는데요.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저 앞에 상거리네요. 신호등 상거리. 이런. 아니야, 저 차가요. 아니, 저 차가 황색 전면등이 있는 상거리에서요. 아니, 내가 이렇게 쭉 가면은 멈춰야죠. 깜빡이를 이제부터 키네. 아이, 참나.
아, 깜빡이를. 아, 이제부터 깜빡이 켜요, 이제부터. 참 특이하죠? 저렇게 무모한 좌회전을 불박차가 브레이크 조금만 늦게 밟아서 어떻게 돼? 좀 더 세게 밟아서 여기 정면으로 붙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망할 수 있었어요. 예, 진짜. 이번 사고를 삼거리에서 좌회전 대 직진이다. 보험사가 70대 30이래요. 제가 30%만큼 잘못했나요? 저는 제가 30%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큼 잘못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 70대 30 맞다. 그 중간인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62%. 그 중간이라는 의견이 38%. 아, 이런 거 100대 0 해야 옳은데요. 저도 마음으로는 100대 0입니다. 너무 무모하잖아요. 아니, 좌회전한 차가 좌회전하려면 들어오기 전에 잠깐 멈춰서 좌우를 살피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터치는 먼저 하지만 그러나 진짜 죽음을 각오한 좌회전 아닙니까? 저도 100대 0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00대 0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 황색 전면등은 저 신호도 없는 거예요. 빨강, 노랑, 녹색 그게 있어야 신호등이에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 황색 전면등 조심해서 다녀야죠. 조심하라는 건 뭡니까? 첫째 서행이에요.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는 걸 말해요. 물론 직진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서행했으면은 미리 속도를 줄였으면 저렇게 이상하게 들어온 차, 저런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이쪽에 오는 차를 살피면서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렇게 판결할 겁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거 이제 100대 0 했으면 좋겠어요. 100대 0. 우리 판사님들이 좀 과감하게 저렇게 위험하고 무모한 좌회전은 100대 0 판결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 전입니다. 2014년 5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제가 20% 잘못했다고요? 왜요? 바퀴 엎으러 가고 있었으니까. 바퀴 구를 때는 100대 0은 없어요 라고 했던 사고 보시죠. 불박차한테 20%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사고였을까요? 나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상대차가 깜빡이도 없이 어디서 들어오나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마 이 차가 일 나가려고 그런 모양이죠? 피할 수 있나요? 하하. 깜빡이도 없이. 으아! 예. 바퀴가 구를 땐 100대 0은 없다? 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원래 진로 변경할 때 70대 30이다. 근데 깜빡이 안 켰으면 80대 20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죠. 근데 그런 소리를 지금도 합니다. 보험사는 일단 찔러보는 거예요. 8대 2. 잘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예, 책 보여주면 여기 원래 70대 30이야. 깜빡이 안 켰으면 80대 20이야. 오, 그런가 보다. 이 파란 책이요. 이거 법 아니에요. 이건 보험사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대체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업무 지침일 뿐입니다. 업무 지침. 보험사들의 업무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조금 주려고 그래요. 조금. 덜 줘야. 많이 줄 거 다 주면 안 남잖아요. 보험사 남아야 보너스 타잖아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덜 줘라. 예, 이 책의 대체로는 덜 줘랍니다. 덜 줘라.
100대 0 다 주면 남는 게 뭐 있어? 100%다 줘도 남잖아요. 왜냐? 요 사고가 많이 줄잖아요. 다들 이 교통문화가 향상돼서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줄었잖아요. 어차피 다 줘도 남아요. 맨날 할증시키잖아요. 이제 100대 0 하세요. 보험사분들. 요 공간이요. 여기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 못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요 선이요. 요 노란 선. 요 선이 이게요. 얼마 될까요? 요거 갖다 딱 얹어 놓으세요. 저 선에. 저 선에 이거 얹어 놓으면 딱 맞아요. 15cm, 15cm. 차선이요. 그게 15cm예요. 그러니까 이게 15cm니까 이쪽으로는 한 40cm. 이쪽으로 이게 거리가요. 한 8, 90cm 되죠? 그럼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 공간을 지나가는데요.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공간으로 오토바이 달리면 안 되겠죠? 달리다가 어떤 사고로 이어질까요? 보세요. 속도 좀 빠르네요. 네. 오토바이 이리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좁은 공간도 그냥 가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빠르네요. 저렇게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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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불박차가 오토바이가 80%라는 거예요. 아, 상대차 깜빡이를 좀 켜줬더라면 우회전할 때 깜빡이를 켰으면 내가 좀 조심했을 텐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80대 20? 글쎄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그 차 잘못이 20%보다 좀 많아 보이죠? 저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제 잘못 30, 오토바이 70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깜빡이를 키더라도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갈 때는 뒤를 봐야 돼요. 우회전하려면 빨리 못 가잖아요. 천천히 돌아야 우회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령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되고요. 깜빡이 미리 켜고 그리고 빰빰빰빰빰 걷기 전에 깜빡이 안 켜고 툭 틀면 앞차 한 30 정도. 또 깜빡이 켰더라도 꺾기 전에 안 하고 훅 들어갔으면 상황에 따라서 앞차에게, 우회전하는 차에게 10% 또는 경우에 따라서 20%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옆으로 자전거 지나가잖아요. 천천히 가다 꺾을 때는 반드시 혹시 자전거 가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오토바이 지나가는지 옆을 꺾기 전에 살피십시오. 황당한 사고로 보시게 됩니다. 어떤 사고인지 사고 먼저 보시죠. 불박차 1차로를 정선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뭔가 나타납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이런. 헬멧 턱끈 하라 그랬잖아. 헬멧 턱끈. 머리 안 다친 게 참 다행이에요. 저 헬멧 저거 머리까지 완전히 껴야죠. 머리에다. 처음에 또 여기 또 노란 뭐라고 그랬나? 이건 황색 전멸등이네요. 예, 황색 전멸등. 여기서 가는데 저 오른쪽에 오토바이 출발. 헬멧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벗겨집니다. 저기서 인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1초 만에 사고 나겠죠? 딱! 예. 피할 수 있나요? 인도에서 내려온 오토바이가 오더니 대굴. 네.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90대 10이래요. 왜요? 아, 저게 차 대 차 사고면 100대 0인데요. 근데 오토바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두 발이잖아요. 그래서 90대 10이에요. 불박차의 잘못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치료비 다 대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불박차는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나요? 저기서 여러분들 이거 보이나요? 인도에 있는 오토바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때 보이겠죠? 이때. 예. 100대 0이죠. 도저히 못 피합니다. 오토바이가 1, 2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배달한 쪽이 이쪽 같아요. 제발 약자 보호 원칙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0대 0이면 100대 0인 겁니다. 상대가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심지어 보행자든 100대 0은 100대 0입니다. 그리고 헬멧 반드시 턱끈 딱딱 소리 날 때까지 턱끈 제대로 채우세요. 저 앞에 갓길에 차가 서 있네요. 갓길에 차가 서 있더니 이런 이거 뭐야? 와, 이야, 저 큰 차 자칫 잘못하면은 저렇게 큰 차는요 중앙대 튀어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뭔가요? 쭉 가고 있었는데 뭐가 오나요? 갓길에 차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저 앞에 사람이 보여요. 여기 사람이 이제 쫓아와서 발길질합니다. 차 두 대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다 차를 세워놓고 둘이 다투다가 사람이 자기 때리려고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런데 쫓아와서 불박차인데 잘못 있습니까? 갓길에 차가 서 있으면 그 옆에 지나갈 때 좀 속도는 줄여야 되죠. 근데 저렇게 들어오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100대 0이야 옳겠죠. 아니 고속도로 갓길에 차가 서 있으면 그 옆에 지나갈 때 속도를 좀 줄여서는 가지고 섰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또 일부 판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판사는 갓길에 저 차가 서 있잖아요. 그 속도를 피하든가 아니면은 1차로로 미리 피해서 가든가. 근데 1차로로 갔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1차로 피해 갔어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피합니까? 일부 판사 90대 10을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주차장에서 그래 싸워도 돼요. 주차장에서 근데 발길. 2단 옆차기 하려고 그러네요. 둘이서 100% 책임져야 돼요. 둘이서. 둘끼리 몇 대 몇이 나중 얘기고요. 불박차한테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 차가 불박차한테 100% 물어주고요. 그리고 너도 물어내. 근데 이 차는요, 요거는 자기 개인 돈 내야 돼요. 자동차 사고 아니니까. 여기는 그래도 종합보험 처리되죠. 여기는 망했습니다. 불박차 날벼락을 당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 아니, 저 뭐예요? 저 차 왜 저래요? 졸음운전인가? 우와! 이 사고를 이걸 보험사에서 90대 10이래요. 참나 웃겨도 저 튀어들어오고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를. 보험사들의 주장 들어보면은 진짜 우차싸 개콘보다 훨씬 더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참. 과실비는 100대 0인데요. 근데 이 차가요. 뽑은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이 차가 이거 2015년도 3월 사고인데요. 2월 26일 날 새 차 뽑았어요. 그래서 100km도 아직 안 탔어요. 오늘 아침에 번호판 달고 1시간 만에 사고 당했어요. 100km도 안 탔는데 새 차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고쳐서 타래요. 그러면서 수리비의 15% 더 주겠대요. 우리는 새 차로 달라. 새 차 안 줍니다. 보험사에서. 차가 나오는 순간 중고차예요. 만일 새 차를 탁송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럼 바꿔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0km 미만 탔지만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수리비가 얼마였나요? 수리비가 예컨대 1,580만 원. 뭐 100km도 안 탔으니까 차값은 뭐 한 1,500만 원, 뭐 거의 똑같겠죠, 그죠? 예, 열흘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칩시다. 1,500만 원이면 참 많이 망가졌겠죠? 네, 부치고 저 난간 부딪히고 그랬으니까 차값에 20% 초과할 때, 자, 그 당시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돼요. 수리비가 20% 초과하면은 그럼 지금은 얼마 될까요? 수리비 한 500만 원 납칩시다. 500만 원.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예전엔 15% 줬어요. 1년이 안 된 차는. 1년 넘지 않았으면. 그리고 1년이 넘고 2년이 안 됐으면 10% 줬습니다. 수리비에. 그게 지금 75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차 고치는 동안 렌터카 비용, 렌트비, 폐차는 열흘이고요. 고치는 것은 30일까지 주죠. 수리하는 동안에. 만약에 렌터카 안 빌렸다. 그러면 렌트 비용의 30% 현금으로 줍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년이 아니라 5년까지예요. 5년까지. 그리고 1년 넘지 않았으면 1년까지는 20%, 2년까지는 15%, 5년까지는 10%. 이것을 뭐라 그러죠? 급격하게 차값이 떨어졌다. 경락손해 또는 중고차 시세 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참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다면 1,580만 원 주 샀는데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그 차값이 똥값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150만 원밖에 안 줘요. 지금 기준 20% 200만 원. 근데 200만 원보다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아니 1,000만 원 주고 줬는데 떨어지는 게 한 3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소송해야 될까요? 소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홀로 소송하면은 변호사 비용 안 들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한 300만 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증명하세요. 증명하는 비용.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감정을 합니다. 이 차가 원래는 이건 뭐 감정할 것도 없어요. 1,580만 원 주고 샀으면은 1,500 그동안에 한 1, 20만 원 빠졌을까요? 뭐 1,550만 원 칩시다. 1,550만 원짜리야. 잉크도 아직 안 말랐잖아요. 1,550만 원짜리인데 이거 지금 이만큼 여기저기 다 망가졌고 이거 고쳤어. 그럼 이 차값이 지금 팔면 얼마 될까? 그것을 감정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자동차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또는 뭐 자동차 공학과 교수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합니다. 또는 뭐 이 대물 담당 많이 했던 손해상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감정을 시켜요. 그 감정 비용이 300만 원 들어요. 그 300만 원 들면은 변호사 비용 300만 원, 감정 비용 300만 원, 그렇게 해서 600만 원 들어갖고 500만 원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손해 또는 경락손해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 차값이 1억 원짜리다. 근데 이번에 중고차 시세 하락된 게 3천만 원 넘는다. 또는 5천만 원 넘는다. 그런 경우라면은 300만 원 들어서 소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락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